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에 외로우신 분들이 있으면 외로운 분들은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결혼의 듀오를 찾아가면 된대. 네. 노력을 하고도 외로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노력 없이 외롭다면 듀오. 외롭지 않은 분들은 이미 나는 짝이 있다. 그러면 솔로인. 같이 한우를 먹는 거고요. 네. 짝이 없지만 나는 외롭지 않고 앞으로도 아무 생각 없다. 나 음악만 들으면서 살 거야. 이런 분들은 QCI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주를 야, 이렇게- 아무나 받는 게 그래, 아닙니다. 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연말에 PPT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 선형 크리에이티브 다 연관된 겁니다. 저희가 뭐 각종 뭐 디아블로 뭐 벤츠 다양한 곳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면 광고를 받지 않는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신념을 지키고 네. 있으니까요. 연말에 근데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나는 왠지 우울하고 싱숭생숭하고 그렇다. 네. 요즘 그 사실 수면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나이 탓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이 슬리핑 수면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냥 딱 국내 최고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한 예. 번에 끝내자. 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동안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지 않고 있었고요. 네. 오늘 드디어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잠과 멜라토닌. 멜라토닌 드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저도 사실 가끔 먹거든요. 멜라토닌 얘기도 좀 제대로 좀 배워볼까 하고 예. 강동경희대병원의 신원철 교수님 모시고 예. 오늘은 잠과 멜라토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요거 어디 가서 진짜 아는 척하기 진짜 따봉. 그렇기도 하고 잠에 대한 모든 고민을 네.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신하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셔서 저희 방송하기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새 잠드셨습니다. 진짜 너무 하십니다 정말. 예. 잠 잘 자는 게 중요하죠, 요즘은. 예, 잠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잠자는 게요, WHO 뭐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불면증은 선진국의 전염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전염병. 예, 선진국일수록 잠을 잘 못 자요? 예, 아, 내 그렇죠. 선진국형 인간이네, 왜 내가. 우리가 나라가 잘 살면 경제적으로도 융택하고 예. 또 뭐 노동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잠을 잔다고 하지만 나라가 잘 살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불면증 환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불면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예.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너무 밝잖아요. 예. 네. 이 빛은 낮에 쬐야 됩니다. 낮에 쬐게 되면 오늘 주제인 멜라토닌은 억제되고 억제된 멜라토닌은 밤에 잘 나오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데 운동량은 떨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근데 밤에 집에 들어가시면 맨날 핸드폰 보시잖아요. 잠자기 전 핸드폰 보고 LED 조명에 노출되고 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 있고 커피 매일 마시고 스트레스 많고 우리나라 300만 명이 교대 근무자로 갑니다. 그 교대 근무자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혈압약, 당뇨약 같은 우리 60세 이상의 평균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6.5개 약을 드신대요. 그 약들의 거의 60%가 수면을 방해하거나 잠을 오게 하는 약이랍니다. 이래서 수면의 구조가 왜곡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성인의 약 20, 30%, 60세 이상의 60%가 불면증 환자라고 합니다. 불면증이라면 얼마나 못 자야 불면증입니까? 예, 뭐 불면증이라는 건 잠 못 자는 증상이니까 예. 잠드는 게 어렵거나 그게 30분 이상 걸리면 불면증이고요. 중간에 한 번 이상 깨거나 너무 일찍 깨거나 이런 게 있으면 불면증인데 사실 의학적으로 불면증이라고 하면 이렇게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깨고 새벽 일찍 깨는 것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그것이 한 달 이상 반복됐을 때 불면증이라고 그럼 합니다.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러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며칠 잠깐 못 자고 또 예. 스스로 노력하면 잘 자는 것은 불면 증상이 있다가 지나간 거죠. 우리가 두통 있다 없어지는 것처럼요. 왜 그런 일이 몸에서는 벌어진다고 의학계에서는 예.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 일시적 불면증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뭐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놓치거나 예. 커피를 많이 마시고 우리 흔한 경험이죠. 뭐 낮잠 많이 자거나. 그런데 아까 제가 한 달 또 의학적으로 3개월까지도 얘기하는데 이 한 달에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못 자는 사람이 됩니다. 초기에 잡아야지. 네. 운동하고 뭐 하고 잠 안 자고 그래도 네. 저한테 오는 많은 환자들이 낮에 뭐 10,000보, 20,000보, 30,000보 걷고요. 예. 아침에 새벽 4시에 가서 등산하고 저녁에 오셔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잠을 자야 된다라는 잘못된 습관들이 형성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요. 그게 뭐? 그러니까 내가 잘 자려고 하는 노력들이 과하게 벌어져요. 첫 번째는 낮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조종하고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해요.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도리어 잠을 못 잡니다. 몸이 너무 활발해져서. 만약에 운동을 너무 피곤하게 하시면은 잠은 쉽게 들잖아요. 예. 그런데 금방 깹니다.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낮에 막 땀 너무 많이 흘린 경우에는 낮에 밤에 중간중간에 자꾸 깨는 걸 경험하세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거지 과도한 운동은 도리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2만보, 3만보는 과도하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분들이 3개월 이상 못 자게 되면요. 아침에도 자고 나서 나 못 잤네. 낮에도 활동할 때는 잘해요. 뭐 사람들도 만나고 활기차게 생활하다가 저녁 먹고 집에 있으면 오늘 밤은 잘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수 있지? 걱정을 하는 예.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도 내가 잘 자야 되는데 유튜브 틀어놓고 잠에 대한 영상도 보시고 영화 보시고 책도 보시고 좋다는 음식들 다 찾아서 건기식 드시다가 먹었는데 또 누워있는데 또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잠이 중간에 한번 탁 깨면 못 자. 또 못 자요. 또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해요. 이걸 과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으로 못 자는 거야. 잠. 하이퍼 어라우절. 옛날에 젊었을 때는 돈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뭐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못 잤잖아요. 예.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못 자고요. 그런데 이런 불면증이 3개월 지속되면 그 걱정이 아니라 내가 못 자는 게 걱정이에요. 걱정의 대상이 바뀐 것뿐입니다. 하여튼 걱정이 문제예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그렇지. 항진돼서 걱정하면 우리는 못 자는데. 걱정하면 못 자는 이유가 네, 이게 각성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걱정을 하면 뭔가 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런가요? 우리가 걱정을 한다라는 거는 뇌가 긴장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예. 뇌가 긴장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게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외부에 적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에 힘을 바짝 줘야 되고 눈은 동그래져야 되고 예. 심장은 두근거려야 되고 언제나 싸울 거나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만드는 호르몬이 코티졸입니다. 부신에서 나와요. 그런데 얘 부신은 뇌하 수체, 뇌가 흥분되면 즉각 반응해서 부신에서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얘가 나오게 되면 우리 몸을 굉장히 극도로 흥분시켜요. 그렇게 되면 몸만 흥분된 게 아니라 뇌도 흥분이 되죠. 각성이 되죠. 예. 뇌가 각성이 되면 잠잘 때 우리가 잠을 들게 하는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잘 때는 일주일 리듬 생체 리듬이 꺼져야지 자는데 얘가 계속 켜지게 돼요. 걱정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피곤해서 자더라도 금방 깨는 일이 벌어져요. 곰이 앞에 있다고 자꾸 생각되니까 네, 맞아요. 긴장이 되는 거고 긴장이 되면 정신을 자꾸 바짝 차리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잔다. 맞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게 알파이자 오메가이네요. 그러네. 예, 걱정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멜라토닌을 먹습니다. 교수님. 네. 매우 간단한 방법. 멜라토닌 먹으면 잠 잘 와.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잠 잘 자요. 사람 걱정이 없어서 그래. 참, 네. 멜라토닌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누구나 나옵니다. 예. 되게 이거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멜라토닌 안 나옵니다. 네. 아기가 태어나면요. 얘가 언제 멜라토닌이 나오냐면 6개월이 지나야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요? 어쩐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태어나면 말똥말똥 잠을 안 자.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깨는 거는 잠자는 걸 조절하는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이 흘러가요. 24시간 단위로. 거기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몸의 피로도. 피로도가 높아지면 요 차이가 벌어지면 자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생체 리듬이 없으니까 애들이 먹으면 그게 다 에너지로 돼서 엄청나게 몸을 만들잖아요. 자기 몸을 성장시키잖아요. 예. 근육이 만들어지고 장기가 커지는 일이 벌어져서 엄청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납니다. 신생아 때 에너지 대사가 제일 많아서 애들이 자고 나면 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으면 다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금방 지쳐요. 어허. 그러면 2시간
깨어 있다가 잠을 2-3시간 자고 또 잠깐 깨고 또 자고. 그래서 하루에 18시간을 잡니다. 신생아들은. 예. 먹고 자고 먹고 연속으로 자고 아니라. 먹고 자고. 예.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 만큼 자는 거죠. 에너지 피곤한 만큼 자는 건데 6개월이 되게 되면 멜라토닌이 그때 분비되고 생체 리듬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돌이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엄마가 좀 살만해요. 그전에는 밤에 잠을 자요. 밤에 2-3시간마다 엄마가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제는 자다가 한 번 깹니다. 아. 그런데 낮에도 또 자야 돼. 낮잠 한 번. 예. 그래서 유치원 갈 때는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낮잠을 재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피로도가 애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낮에도 조금 자야 돼요. 밤에도 생체 리듬이 완성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한 번은 깨죠. 얘네들이 낮잠을 안 자는 시기는 초등학교 들어갈 8살 때입니다. 아 그때쯤 되면 또 안 자요 이제. 예, 그러면 생체 리듬이 안 완성이 됐어요. 피곤해요. 애가 안 피곤해요. 예, 에너제틱하죠. 그리고 그게 의학적으로요. 뇌하고 우리 몸은 특히 몸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다 장기가 완성돼서 나오고 예. 아기 뱃속에서 나온다면 커지기만 하거든요. 그냥 성장만 해요. 근데 뇌세포는 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재생합니다. 계속 세포가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뇌니까 아이 때는 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준비해온 차트도 있는데 요거 보면서 좀 그럴까요? 설명드려볼까요? 네, 오늘은 예, 공부부터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여기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멜라토닌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정중앙에 있는 눈 바로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시상하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남성 어디서? 호르몬. 저 안에 시상하부. 예, 여기입니다. 생체시계예요. 여기가 있는 부위가 시상하부라는 데인데, 진짜 한가운데 있네요. 예, 눈 정중앙 뒤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모든 갑상선 호르몬 호르몬은 다 거기서 나와요.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각 장기에서 호르몬이 나오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호르몬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 이 시상하부로 전달돼서 너무 많이 나와 이제 그만 나와. 그럼 얘가 적게 자극을 해요. 예. 그런데 요 뒤쪽에 생체 시계가 있어요. 좁쌀보다 작습니다. 오. 그 작은 뒤쪽에 덩어리가 있는데 얘가 생체 시계, 얘가 자고 깨는 걸 조절해줘요. 얘가 시간을 알아요? 자동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201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거의 비밀을 푼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시계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예. 좁쌀보다 작은데.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시계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시간 단백질. 그러니까 모래시계 주머니하고 똑같다고 할까요? 시간이 되면 단백질을 막 만들어요. 그러다가 처음엔 조금 만들다가 시간이 되면 많이 만들어요. 예. 그러다가 일정 시간에 되면 적게 만들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만들어요. 하나의 그래요.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드는 시간이 대개 16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는 가장 많이 만들고요. 그러니까 사인 커브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8시간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24시간이 되잖아요. 예. 연구를 해봤더니 24시간은 아니고 24.3시간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시계는. 다른 자극이 없으면 우리는 24시간보다 조금 긴 시계로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체 시계가 가장 건강한 나이가 10대예요. 네. 이 아이들이 자꾸 늦게 자고 늦게 깨요. 예. 0.3시간씩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공부를 잘해요. 방학이 되면 점차 늦게 일어나서 점심때 오후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자기 몸의 생체 리듬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우리 애들이 그래. 아니 수능 본 게 무슨 벼슬입니까? 네. 오. 그런데 요 생체 시계의 단백질은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을 조금 더 빨리 만들고 조금 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1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는 해외여행 가면 시차라는 거를 경험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일주일이 지나야지 그 나라의 시차에 맞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주로 뭐냐면 낮에 빛을 강하게 쬐면 그 망막에 있는 멜라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예. 얘가 활성화돼요. 그럼 얘가 활성화되면 생체 시계를 자극합니다. 나지야, 나지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예. 그러면 시계 단백질을 만들다가 조금 더 빨리 만들어요. 더 많이 만들어요. 이상하다 밤인데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움직이고 또 내가 먹는 아침 점심 시간을 고정하게 되면 예. 요 커브가 24시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은 24시간 단위로 지구의 자전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예. 햇빛에 의해서 교정되고요. 내가 먹는 시간이 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고정되고 식사도 운동 시간도 거기에 맞춰 생활하죠.
그러면 24시간이니까 0.3시간은 1시간 안에 이동이 돼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야 되는 거는 내 24.3시간을 지구의 시계 24시간을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안 하면 그게 하루에 1시간밖에는 조절이 안 조정이 돼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출장 자주 다니시는 분은 그냥 술 먹고 그냥 비행기에서 계속 자면 예. 일어나자마자 나는 시차 적응 다 돼. 그거 아닌가 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내가 피로한 우리가 피곤한 것만 없애는 거지 그런 분도 우리가 그 자고 깨는 일주일에는 변동이 안 돼요. 내가 밤을 새보면 나오잖아요. 밤새면 계속 피곤해서 계속 졸려야 되지만 예. 새벽 4시에 제일 졸리고요. 아침 6시, 7시가 지나면 조금 맑아집니다. 예.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너무 졸려요. 밤새면. 그러다가 조금 낮이고 오후 서너 시에 한 번 더 졸려요. 예. 이렇게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다면 계속 졸려야 되는데 이런 커브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리듬이 있다. 내재되는 생체 리듬 그걸 하루의 주기 리듬이라고 해서 일주기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그걸 자꾸 교정하는 거잖아요. 눈의 네. 빛을 통해서. 그게 햇빛이 아니고 요 형광등 빛도 있고 여러 빛이 있을 텐데 네. 그걸 교정이 됩니까? 요즘 빛이 너무 많은데요. 그 빛 중에 여러 조사를 해봤더니 눈으로 보는 빛은 가시광선이잖아요. 예.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고 그 가시광선보다 짧은 게 자외선, 긴 게 적외선이라고 하면 예. 자외선, 적외선은 눈으로 아무리 쬐도요. 그냥 괜찮아요? 피부만 타고 망막 그 백내장만 생기지만 이 그 생체 시계를 자극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빛이 차단 자극 주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이게 380 나노미터가 보라색이라고 하고요. 빨간색이 700 나노미터라고 치면 예. 550에서 380이 아래쪽 파장입니다. 그러면 색깔로 따지면 초록색부터 보라색이에요. 이 색을 합쳐놓으면 흰색이 나옵니다. 예. 그게 LED예요. 어? LED 조명이 RGB, 빨간색, 푸른색, 적색 빛이 나오는데 예. 여기 보시면 빨간색 빼놓고요. 적색하고 푸른색하고 녹색 있잖아요. 예. 블루라이트입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눈으로 쬐을 때 망막을 자극해서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은 쬐도요. 전혀 생체 시계를 자극하지 않아요. 노란색, 빨주 노잖아요. 예. 노란색은 30% 자극합니다. 어. 그리고 초록색은 거의 초록색부터는 거의 100% 자극해요. 그러면 LED 조명을 켜놓으면 내가 이걸 눈은 낮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체 시계는 계속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시면 이런 흰색 불빛 없어요. 주광색. 예, 주광색, 그 전구색이라고 합니다. 전구색, 누리끼리. 전구색. 예, 누리끼리 한 거. 예, 노란색 불빛인데 그거는 RGB 세 가지 불빛 중에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한 거예요. 이거를 합쳐놓으면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예. 그 노란빛은 블루라이트가 70% 차단된 빛이고 노란빛은 우리 몸을 안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호텔에 그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 수면의학이 적용된 거예요. 노란색 불빛을 켜놓는 거죠. 사실 외국에 가보시면 가정집을 가보시면 우리처럼 LED 안 킵니다. 특히 미국은요. 예. 다 스탠드 노란색 불빛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집에서는 자고 쉬어야 되니까. 특히 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흰색 조명 없애고 전구색 LED 스탠드 같은 게 요즘에 많이 판매되니까 그거를 아이들 방, 침실 그리고 거실에 한번 켜놓으시면 생각보다도 잠이 쉽게 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이 천장에 붙어 있는 백색 형광등 없애자. 형광등도 똑같은 거네요? 네, 형광등은 이 LED보다는 조금 블루라이트가 적게 들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백열등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애들 공부방에는 그럼 거꾸로 하얀색 가지고 그냥 LED로 그냥 LED를 두 배를 놔. 환하게 가지고 그냥 예, 그래서 그래야 되겠네. 예, 낮에는요 요즘에 하얀 불빛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예. 외국에는 스마트 빌딩이 있어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사무실에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굉장히 밝게 놔요. 예. 게다가 오후 4시 되면 조명을 서서히 옅게 만들다가 오후 6시 되면 거의 조명이 식별할 정도로 얕아집니다. 예.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낮에 햇빛을 못 쬐니까 회사 안에서 건물 안에서 햇빛과 같은 비슷한 조명을 쬐서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건강해지면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작업 능률이 좋아지는 거죠. 낮에 햇빛 같은 걸 쬐면 예. 근데 햇빛을 우리가 나가서 못 쬐니까 사무실 근무할 때는 이렇게 밝게 해놓는 거죠.
근데 요즘은 LED 이런 게 너무 많고 네, 맞습니다. 생체 시계가 맞춰질 수 아예 없습니다. 없는 환경일 것 같은데요? 네. 밤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너무 밝잖아요, 다들. 그리고 더군다나 개인 휴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예. 매일 쇼츠를 보면서 잠을 주무시잖아요. 예. 이러면 몸은 피곤하니까 잠은 잡니다. 낮잠이라는 거는 생체 리듬이 높은데 내가 피곤하니까 자는 거잖아요. 잠 들면 이 피로도는 급속 충전이 돼서 없어져요. 예. 그러면 생체 리듬보다 이게 아래로 내려오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피곤하면 이게 꺾여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2시간 자다 깨고 예. 그렇구나. 짧으면 30분 있다 깨는 건데 우리는 밤에 통잠을 자고 싶은 거잖아요. 어. 7시간 이상. 그러려면 생체 리듬이 꺼트려 놓고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빛을 쬐거나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스트레스, 걱정이 계속 많은 상태면 생체 시계가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켜진 상태가 돼요. 그럼 피곤해서 자더라도 얘가 잠들면서 없어지면 금방 깨는 거죠. 그래서 대개 1시간 반에 2시간마다 깹니다. 생체 리듬이 꺼져야 잠을 자는 건데. 네. 교수님은 잠 잘 주무세요? 저도 이제 제가 한 50대 중반이 되니까요. 이 나이 55세가 되면 이제 멜라토닌이 정상인보다 아이들보다 50% 이하로 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잠이 어려워서 저는 잘 자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을? 어떤 보통? 노력하냐면 예. 저는 11시에서 11시 반이 되면 무조건 잡니다. 일단 눕는다. 아이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네. 그리고 그냥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의 인생이고 그렇죠. 내 잠이 중요하다. 예, 저는 그냥 아침에 저는 병원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시 반에서 6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야지 한 6시간 정도로 수면을 맞추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전부터 핸드폰을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핸드폰은 안 보고. 밤에 자기 제 방에 직전에. 가면 노란 스탠드 켜놓고 거기서 뭐 책을 보든지 가볍게 그냥 업무하는 건 빼놓고 있으면 되게 쉽게 잠이 들어요. 천장에 있는 등 아니라 그냥 스탠드 스탠드를 세워. 예, 그 방 안에는 LED를 끄고 예. 제 침대 바로 옆에 긴 스탠드를 하나 사다 놓고요. 장 스탠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장을 향해서 뭐 쏘든가 하는. 쏘두고 되고 아래쪽으로 해도 됩니다. 노란색 불빛이고 저도 그냥 너무 책을 읽기 어려우면 힘드니까 책은 볼 수 있는 수준의 빛을 쫒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된다. 멜라토닌 먹으면 되잖아요. 멜라토닌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 멜라토닌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예,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누구나 잘 나옵니다. 안 나온 사람 사람 없어요. 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지나면 분비가 시작이 되고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10대가 되면 가장 높은 농도로 멜라토닌이 나와요. 예. 근데 멜라토닌은 그래서 잘 자는구나 10대들이. 멜라토닌은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수면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자고 깨는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고 깨는 시간을 조정한다. 우리가 24시간의 일주일 리듬이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하나가 멜라토닌이 언제 올라가느냐예요. 예. 우리가 깨어있을 때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을 혈액이나 타액으로 침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재보면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을 저녁 먹고 조명을 한 10룩스 이하로 낮춘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재보면 30분 단위로 멜라토닌 어떻게 되냐면요. 잠자기 3시간 전부터 조명을 10룩스 이하. 10룩스는 1룩스는 촛불 하나 켜놓은 밝기입니다. 예. 10개를 켜놓은 거죠. 1m 앞에서요. 그 정도 보면은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30분 단위로 멜라토닌을 측정해. 어떻게 하면 침을 뱉게 해요. 통에다가. 아. 그러면 이게 4시간을 재면 8통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그 통에서 멜라토닌 농도를 측정하면 갑자기 쫙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주일 리듬이 거기입니다. 잠자는 시간. 멜라토닌 올라가면 생체 시계가 꺼지는 시간이거든요. 멜라토닌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졸음이 와요. 예, 멜라토닌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졸리다가 얘가 확 올라가면 굉장히 졸려요. 바로 이렇게 돼요.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 아까 제가 이 생체 시계가 있고 얘가 켜지면 빛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우리 뇌를 깨워요. 교신경 방진시켜서 긴장하게 만드는데 대신에 이 생체 시계에서 나오는 교감신경 회로가 이 숨골을 통해서 내려갔다가 머리 뒤쪽에 솔방울 모양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손가체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연결되는 신경회로가 있어서 여기서 멜라토닌을 생성을 막아버려요.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그게 들어가면 세로토닌, 멜라토닌 변하는데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넘어가는 걸 막아버려요. 그러면 낮에는 생체시계 활성화되면 뇌도 깨어 있고 몸도 흥분돼 있고 대신 손같이서 멜라토닌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런데 빛이 어두워지면 빛이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생체 시계가 약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억눌렸던 게 풀리면서 그때부터 멜라토닌이 쭉 올라갑니다. 아 멜라토닌은 원래 쭉 나오는 건데 막았다가 막았다가 열면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때문에 멜라토닌을 가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는. 그러다가 얘가 생체 시계가 얕아지면 땜문이 열리는 거죠. 예. 그럼 멜라토닌이 쫙 나오면서 얘가 멜라토닌 수용체가 2개가 있는데 생체 시계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 딱 붙어버리면 생체 시계가 완전히 꺼버려요. 또 하나는 얘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일주일 리듬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자는 시간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아무 때나 먹으시면 안 돼요. 멜라토닌은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1시에 자면 온다고 멜라토닌 먹으면 내 생체 리듬은 1시로 바뀔 거 아니에요. 네. 네. 내가 10시에 멜라토닌 먹으면 10시로 바뀌어요. 바뀌겠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어떤 사람한테 가장 효과가 있냐면 시차, 해외여행 간 사람들, 교대 근무자, 예. 3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근무 스케줄이 확 바뀌는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이동 안 하니까 멜라토닌은 원래 12시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새벽 6시에 퇴근하고 8시에 자야 된다면 멜라토닌 없이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금방 깨죠. 교대 근무자. 해외여행 가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도착했는데 한국 시간이 오전이야. 멜라토닌 안 나올 때니까 난 자려고 그러면 금방 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멜라토닌을 먹으면 머리는 멜라토닌을 먹은 게 올라가니까 잘 시간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도 생체 시계도 멜라토닌이 내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이게 내 건지 외부의 건지 모르니까 얘가 올라가서 자는 시간이야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 교대 근무자, 시차가 있는 사람들한테 멜라토닌이 가장 먼저 병원 처방합니다. 그거는 수면 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잠이 안 와서 먹는 게 아니고 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이 먹는 거다. 예. 그럼 내가 한 11시쯤 평소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잘 잤는데 잠이 잘 안 와. 그 말은 11시에 멜라토닌이 부족하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평소에 자던 시간에 멜라토닌을 먹는 건 그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대개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빛에 노출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새벽 2시. 원래 또 24시간보다 긴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시간에 맞춰 자면 되게 쉽게 잡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체 시계를 이동시켜 놓고 자려고 그러니까 불면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내가 2시에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원래는 나는 11시에 자고 싶어. 그럼 11시 먹어. 전에 먹어야죠. 그걸 하루 먹어서 효과 없어요. 일주에서 2주를 먹어야지 습관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11시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원래 2시에 나오던 내 마이 리얼 멜라토닌도 거기에 따라서 10시에 맞춰서 나오니까. 당겨줘요? 나중에 원래는 처음에는 2시에 나오겠지만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나오면서 생체 시계도 꺼주고 잠자는 시계들을 활성화시키면 이게 몸이 그렇게 바뀌어지죠. 시계가 다시 재설정돼서 리세팅됩니다. 그런 거군요. 시계가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멜라토닌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리세팅하는 데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면 유도한 효과가 있는데요. 예. 수면 유도한 효과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얘는 들어가면 우리 뇌에다가 잠자는 시간이야라고 해서 저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그 수업종 울리는 거랑 똑같아요. 자, 잠자는 시간에 땡땡땡 쳐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하고 집중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맞춰서 자세 정렬하고 선생님 기다리고 책 딱 펼치잖아요. 예.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애들은 종이 울리든 잡담하고 네. 딴짓하고 만화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아이들이 도로 누구냐면 핸드폰 보고요. 걱정 많고요. 다음날 일과에 대한 생각이 많고 낮잠 자고 커피 많이 마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 나쁜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니 근데 먹는 멜라토닌이 인위적으로 내가 넣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멜라토닌이라는 호수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럼 얘를 안 썼지 않습니까?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근데 얘는 끊임없이 나와. 시간만 내가 세팅만 바꿔주면 생체 시간에 시간의 세팅만 바꿔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얘는 끊임없이 나온다. 예, 멜라토닌이 나오기 위해서는 생체 시계하고 정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생체 시계가 꺼지게 만들어야지 멜라토닌이 나오죠. 나온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체 리듬은 24시간으로 고정돼 있으니 아니면 이동을 하더라도 1시간 단위 이동하니까 얘가 꺼지는 시간에 맞춰서 꺼지게 하고 멜라토닌을 나오게 하면 굳이 안 먹어도 나옵니다.
아, 그렇게만 하면. 네. 그런데 우리 현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리듬이 자꾸 변동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효과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종쳐주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졸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멍 때리고 있어도 갑자기 졸려.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멍 이제- 때리면 졸린 거는. 예, 그게 이제 뭐 의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뭐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머리에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많으면 불안과 긴장과 교감신이 항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멍하게 있고 생각이 비어 있으면요. 첫 번째는 몸에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긴장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그래요. 예. 걱정을 안 하고 나의 본연의 내 모습에 집중하는 거를.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요즘에 많이 핫하죠. 예. 명상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멍 때리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집중하면요. 우리 신경은 수없이 많은 신경 세포 뉴런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내가 정보를 공부를 하고 있으면 뉴런과 관련된 뉴런이 연결돼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죠. 예. 그게 다 차버리면 새로운 학습이 안 됩니다. 연결된 고리가 있어야지 정보가 들어오면 얘를 기억하고 이렇게 쫙쫙쫙 해주는데 예.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끊어져야지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너무 스트레스 많고 걱정 많고 막 공부 열심히 할 때는 머리가 집중이 안 돼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죠. 네트워크가 꽉 찬 겁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이 네트워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멍 때리는 거예요. 불멍하고 멍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내가 이러면 연결되는 고리가 끊어집니다. 예. 아, 불멍. 산책 이런 거. 예, 산책. 그래서 많은 발명가들이 산책하다가 새로운 세상을 변화를 시켰잖아요. 예. 뭐 그 뉴턴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산책하고 멍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면 새로운 창의력이 생겨요. 그리고 멍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파도 소리, 음악 소리에 내 몸을 맡기고 눈을 맡기고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수면입니다. 아, 수면도 끊어져요. 뇌가. 예, 잠을 자면 쓸데없는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요.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만 남깁니다. 책상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일거리가 쌓여있는데 이 중에 버려도 되는 거를 정리 안 놓고 쌓아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는 시간에 내가 나쁜 기억은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나쁜 기억 없애버리고 그리고 해마에 저장됐던 기억은 이 전두엽과 측두엽 이 대뇌 피줄로 각 기억 저장 창고로 보내버려요. 그거는 장기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보내놨으니까 빈 틈이 생기죠. 예. 이게 새로운 학습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멍 때리는 게 잠자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눈 뜨고 잠자는 거하고 비슷한 뇌에는 그런 효과네요. 그런데 잠자는 게 그거보다 몇 배 더 효과적입니다. 아. 완전히 다 끊어주고 뇌를 완전히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깊은 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잘 자고 멍 때리고 그 다음날 산책하고 불멍하고 또 자고 이러는 게 하루 종일 똑같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뭔가 생각이 많고 예. 걱정이 많다.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고요. 예.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이 사무실에서 먼 산 바라보면서 한 5분, 10분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거나 사람들만 바라봐도 돼요. 그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것도 멍 때리는 거죠. 근데 나이 들면 잠이 잘 안 오는 거는 그 지금 설명하신 걸 들으니까 낮에 햇빛을 많이 잘 받으면 그냥 그걸로 인해서 잠이 잘 오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그렇다고 햇빛을 안 보는 건 아니고 더 많이 보죠. 그죠? 그렇지. 산책도 얼마나 많이 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의 60%가 불면증이 생기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예. 네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요. 네 가지요. 예. 아, 네 가지나 되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일단 아까 말한 생체 시계가 노화가 진행이 돼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뇌가 만들어질 때 예. 생체 시계가 있는 변형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얘가 생명 중추거든요. 호르몬 나와야 되죠. 예. 감정을 조절하는 이 부위예요. 얘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지니까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퇴행이 진행돼요. 퇴행이 돼요, 걔가. 노화가 진행이 제일 빨라요. 한 55세가 되면 생체 시계가 크기가 확 줄어요. 야. 그게 그러니까- 퇴행하면 무슨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생체 시계가 적어지니까 작업 깨는 리듬이 불규칙해져요. 아, 고장 났구나 그냥.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예. 젊었을 때는 늦게 잠들지만 나이가 55세, 60세가 되면 초저녁에 너무 졸려요.
어허. 내가 할 일 할 때는 안 졸린데 저녁 먹고 가만히 있으면 깜빡깜빡 졸아요. 그게 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아닙니다. 생체 리듬이 24시간보다 짧아져서 그래요. 고장나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빛. 나이가 들면 백내장 생겨요. 예. 녹내장 생겨요. 침침해지는구나. 망막이 망가져요. 예. 이게 고혈압, 당뇨 있으면 더 장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빛을 보더라도 뇌로 전달되는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노인들은 강한 빛을 쬐야 되겠네. 강한 빛을. 예, 강한 빛을 쬐면 백내장이 잘 생겨요. 망막이 손상됩니다. 예. 아, 오히려 예. 또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어. 세 번째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멜라토닌이 적어집니다. 나이 분비량 들면 자체가 예, 송가체도 노화가 돼요. 예. 그러니까 10대가 가장 많이 나온다면 20대가 넘어가면서 멜라토닌은 줄거든요. 예. 55세가 되면 최고의 절반, 70세가 되면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건 참 희한하네요. 왜냐하면 노화가 될수록 몸을 덜 써야 되는 요구가 생기는데 멜라토닌이 좀 더 잘 분비되면 그러면 또 좋죠. 잘 자고 그냥 자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게 그러면 훨씬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림은. 우리 뇌는 퇴행이라는 게 생겨서 근력도 근감소증도 오고 어. 우리 뇌도 자꾸 쭈그러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신경 물질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세포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우리가 몸이 피곤하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아데노신. ATP라는 거 기억 아시나요? 아, 그 뭐. 에너지원입니다. 예, 예. 우리가 몸에 ATP가 에너지를 쓸 때 하나가 분해가 되면 인산이 떨어지면 8kcal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세 개의 인산이 붙고 ATP, ADP 되다가 마지막 남는 게 아데노신인데 예. 이게 몸에 쌓이게 되면 근육의 지구력을 키워줘요. 어.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에너지를 계속 써도 얘가 근육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줘요. 그런데 이 머리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에 고개 쌓이게 되면 이게 졸음 물질을 작동해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운동하면 아데노신 하나가 생겼어요. 이 자리가 100자리가 있는데 100개를 다 채우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그냥 꼬꾸라져요. 자요. 피곤해서. 네. 어.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아데노신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걸 수용체라고 얘기하는데 수용체가 60개밖에 안 남아요. 100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면 100개를 다 채우니까 너무나 잘 자지만 예. 나이가 드시면 최대 채울 수 있는 자리가 60자리예요. 예. 내 핸드폰이 100% 충전이 안 되고 60%만 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60%만큼 피곤해요. 내가 운동은 젊은 사람보다 더 뛰어다녔는데 나이 피로도는 60%예요. 오. 아, 오히려 네. 덜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근육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내가 충전할 만큼 하면 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 같은 거는 관절이 나쁘니까 나이가 들수록 적게 하시고 예. 근력 운동해서 근육만 키워주면 돼요. 근육이 많아야지 우리의 아데노신도 많이 분비가 되고 그 근육이 우리의 몸의 피로도를 만들고 그 포도당을 저장을 해요. 근육이 없어지면 밤을 더 못 잡니다. 피로도 못 느끼는구나. 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계속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중년 이상은? 예, 그러니까 몸만 근육이니까 잠깐 졸고 쉬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정말 아침부터 10시간을 걸어 다니세요. 예. 근데도 못 잔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도 노력했고 먹는 것도 조절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니 불안하지 않겠어요? 사장님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이 드셔서 예. 그렇구나. 요즘에 방송 보면 잠 못 자면 치매 온다 그러고 예. 수면제 먹으면 치매 온다 그러니 약도 못 드셔요. 이 잠은 못 자겠어. 그러면 치매 올까 걱정돼서 또 못 자요. 이야. 근데 그 피로도를 느끼는 거, 피로도는 생체 리듬을 끄는 거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생체 리듬과 피로도가 맞물 이게 투 프로세스 세어리라고 합니다. 예. 이 두 개의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잠을 자는 원리를 설명해요. 예. 생체 리듬은 사인 커브로 24시간으로 돌아가는 커브고 네. 몸의 피로도는 전날 적게 잤거나 몸의 근육을 많이 써서 나오는 피로 물질이 쌓이는 거를 말해요. 예. 그러면 아침에 자고 나서 피로도가 잘 자고 났으면 제로 베이스에서 예. 조금씩 올라가죠. 예, 그렇겠죠. 운동하면 계속 올라가면 생체 리듬은 이렇게 되다 꺾이는데 요게 더 올라가서 여기 차이가 요만큼 생기면 요만큼 졸린 거예요. 아. 생체 리듬이 꺾였을 때 얘가 피로도가 높으면 이 갭이 커지죠. 그럼 더 졸려. 잘 자는 더 졸려. 어. 그런데 우리는
피로하는 거를 너무나 잘 만들어요. 예. 근데 생체 리듬이 꺾이지 않게 해서 걱정하고 빚재면서 얘가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아, 그럼 그 차이가 줄어드니까 네. 피로와 생체 리듬의 차이가 줄어드니까 예. 그리고 덜 졸려요. 생체 시계가 떨어지지 않고 높은데 잠들면 피로해서 자더라도 얘가 금방 내려오잖아요. 아. 그러면 요 생체 리듬보다 내려오면 깨는 거예요. 아하. 그게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데노신을 피로 물질을 아데노신을 방해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예. 모양이 아데노신하고 너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카페인을 먹으면 아데노신하고 뇌로 들어가서 먹으면 30분 후면 뇌로 올라가고요. 1시간이 올라가면 최고의 농도를 찍거든요. 얘가 대신에 아데노신 자리에 대신 앉아버려요. 커피가. 네, 카페인이. 어. 카페인이 앉아버리니까 피곤해서 생긴 아데노신이 앉으려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줄 서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꽉 채워 넣었으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안 졸린 거죠. 커피 먹고 각성 효과가 그 효과입니다. 예. 하지만 카페인은 6시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거든요. 예. 혈중 농도가 대사가 되면서 24시간이 지나야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오후에 저녁에 드시면 밤에 못 자는 일이 생겨요. 근데 커피 먹어도 너무 잘 잔다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전날 못 자고 몸이 피곤하니까 카페인 대신 아데노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커피 먹어도 잘 자는 사람은 되게 피곤한 정말 사람이구나. 피곤한 겁니다. 아, 그래요? 세상에 술을 먹고 안 취할 사람은 없죠. 양이 차이가 예. 있을 뿐이죠. 그렇죠. 커피를 먹고 잠 못 자는 거는 누구나 오는 거죠. 매일 밤에 커피 드시는 분들 있는데. 매일 피곤한 예. 분들이지. 그러면 그럼 이미 엄청 아데노신 피곤한 채워놓고. 근데 음. 그 카페인이 언제 나타나겠어요? 밤에.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각성 물질입니다. 예. 생체 시계도 그 졸음도 유지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러니까 긴장을 높이는 거죠. 심장을 빠르게 뛰잖아요. 예. 예민한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니 밤에는 교감신경이 꺼져야지 예. 생체 리듬도 꺼지는데 아. 그러니까 생체 시계도 또 켜져요. 아하. 그러니 피곤해서 자는 거지만 너무 피곤해서 자는 거지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잘 수가 없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 또 커피를 마셔야죠. 안 마시면 너무나 무기력한 너무 상태. 피곤해. 예, 금단 현상 나타나잖아요. 예. 주말에 커피 안 마시면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는. 예. 잠이 왜 안 오는지는 대충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뭐 자주 발생하는 불면증이든 또는 뭐 나이는 좀 안 든 것 같은데 뭐 어떤 불면증이든 네. 불면증이 걸리면 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뭐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비약물 치료죠. 뭐 예. 우리가 그냥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비약물 치료는 지금 말씀드렸던 잠을 자는 원리인 두 가지. 몸이 피곤한 걸 만드는 거죠. 낮에 적절히 피곤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커피는 적게 마셔야죠. 저는 오전에 한번 마시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커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녹차를 드시면 돼요. 카페인이 커피 한 잔보다 3분의 1 들어있습니다. 아, 녹차에 있는 커피는 예, 네. 커피에 한 100ml에서 150ml 들어있는데 예. 녹차는 3, 40ml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드시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낮에 낮잠은 20분 이내로 자는 거죠. 낮잠 자면 아데노신이 기껏 쌓아놓은 게 뚝 떨어지니까요. 네. 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낮잠을 20분 정도 자는 게 아니, 좋아요? 자더라도 20분 이내로. 많이 자지 마라. 20분 낮에. 넘어가면 깊은 잠을 들어가요. 그러면 깊은 잠은 하루에 정해졌으니까 밤에 적은 거죠. 또 하나는 20분이 넘어가면 깊은 잠 들어가면 못 깨요. 가끔 경험하셨잖아요. 너무 자다가 딱 깼는데 누가 깨워서 일어났더니 머리가 멍멍해갖고 무겁고 집중도 안 되는 게 한 2-3시간 가잖아요. 예. 이걸 수면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자꾸나 그냥 푹. 예. 그러면 내가 자고 나서 낮잠 자서 개운하고 싶은데 2-3시간을 머리가 멍해서 못 힘든 상태가 돼요. 그리고 밤엔 또 못 자요. 그것 때문에. 예. 요 세 가지는 몸의 피로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운동에서 피로도를 쌓이고 그다음에 피로도를 억제하는 낮잠과 카페인을 제한해라. 두 번째,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을 고정해야 되니까 자고 깨는 시간을 고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 자도 자는 기상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2시간밖에 못 자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그럼 그 다음 날 자게 된다. 예, 못 자는 거는 다음 날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전이 내가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7시에 일어나면 12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작업 깨는 시간을 고정해 놓고 자기 3시간,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세요. 예. 그리고 땀나는 운동은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아, 직전에 운동하면 안 돼요? 예,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교감신경도 항진되고요. 운동에서 막 식은땀 운동에서 올라간 체온은 3시간이 지나야지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에 막 엄청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하도 나도 예. 샤워장에서 나오면 땀이 나잖아요. 이 신부체온을 말해요. 겉체온이 아니라 신부체온. 이게 3시간이 지나야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체온이 높아지면 멜라토닌 안 나옵니다. 그럼 잠을 못 잔다. 예. 아하. 그랬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불을 끄셔야 돼요. 예. 노란색 조명. 아, 흰색 불. 핸드폰은 안 되고요. 예. TV도 안 되고요. 그럼 뭐 하냐면 할 일이 없잖아요. 책을 봐요? 이때부터는 언더스탠딩. 멍 때리는 거, 언더스탠딩 예. 봐도 안 되는데 휴대폰 봐야 되니까. 멍 때리는 들으면 거를 되죠. 좀 대체하는 내가 우리 몸과 뇌와 몸을 이완시키는 이완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 항상 강조하는데 꿀잠 루틴, 취침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입증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잠잘 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수면 스트레칭이에요. 강한 거 말고요, 가볍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복식호흡, 478호흡법, 상자호흡법. 그 다음에 점진적 근육이완법, 가이드 이미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시간이 나오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 보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을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게 되면 자기 전에 뇌 머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게 내려와요. 아, 그때쯤 되면 네. 파블로프의 잠이구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잘 잡니다. 한 30분에서 제가 외래 환자들 오면 거의 한 페이지를 써드리거든요. 이렇게 해라. 시간별로 적어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녁 먹고 뭐 하서부터 아침까지 뭐 하는지를 다 적어보고요. 어디에 있고 뭐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시간대부터 이렇게 뜯어 고칠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합숙 훈련 들어왔습니다. 훈련소 들어오셨으니까 한 달 안에 이거를 해결하고 퇴소할 겁니다. 잘 따라오시면 먹는 약 끊고 잘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10명, 6명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못 해드리죠. 왜 낮에는 밥 많이 먹으면 졸립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밤에는 밥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밥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배고파서 선생님. 아직도 잠이 안 오고. 네. 그 식곤증이라고 우리가 하는 예. 얘기죠. 식곤증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예. 먹는 음식에 아까 이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트립토판을 먹으면 위장에서 세로토닌과 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뇌로 송가처럼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냥 음식에 다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 어디에 들어있냐면 중국 음식 요리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중국? 예, 돼지고기, 그래, 닭고기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졸립더라고 더. 그리고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예. 바나나, 키위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곡류, 쌀밥 여기에도 멜라토닌이 다 들어있어요. 있네요, 그럼 뭐.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 이게 멜라토닌은 내 머리에서는 멜라토닌 안 만들어지는데 내 몸에 트립토판이 들어가니까 자꾸 멜라토닌이 조금씩 만들어져요. 졸리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약 30%는 뇌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뇌가 우리 몸이 2%밖에 안 되는 작은 덩어리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포도당의 30%, 피의 30%를 뇌가 써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는 공간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으니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처럼 소화를 많이 시켜놓은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이 되게 많이 일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머리로 가는 피 양이 일로 쏠립니다. 뇌는 피가 적어지니까 졸리구나. 약간 졸려요. 세 번째가 피가 모자라는 뜻이네. 예.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잠을 적게 잔 사람들 문제예요. 예. 잠을 잘 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잠을 적게 자니까 이런 문제가 오면 너무 쉽게 졸린 거죠. 그러니까 낮에 점심 먹고 식곤증 오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좀 나쁘거나 수면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밤에 못 자서 낮에 자는 네. 거다. 근데 밤에 식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게 일주일이든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12시간, 14시간을 금식하면 예.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이 없어지고 당이 떨어지고 또 치매도 좋아지고 비만이 좋아집니다. 예. 자는 시간을 중간에 둬야 돼요. 12시간 금식은 어렵지 않죠. 저녁 7시에 먹고 아침 7시까지 안 먹으면 되고 예. 그 사이에 자면 되죠. 이게 저녁에 뭘 먹으면 얘가 우리 생체 시계는 자는 시간이 되면 자 이제 꺼질 시간이야. 자 그리고 머리에 있는 시계를 우리가 중추 시계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말초 시계가 있어요. 지 멋대로 24시간보다 더 긴 시간으로 우리 몸을 작동을 시켜요. 예. 간은 예를 들면 28시간, 뭐 위장간은 23시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예. 중추시계 역할은 자고 깨는 거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있는 말초시계를 중추시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자, 잘 시간이야, 공부할 시간이야, 잘 시간이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딱 맞습니다. 동기화가 돼요. 예.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야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소화 효소가 나와야 돼요. 위장관 움직여야 돼요. 그다음에 소장 대장이 움직여야 돼요. 엄마는 잘 시간 12시가 돼서 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못 자요. 왜냐하면 이걸 소화시켜야 되니까. 말 안 듣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시험이 내일인데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가 잡니까? 얘도 못 자요. 여기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장기가 같이 꺼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말초 시계를 켜지게 하고 그 결과는 생체 시계를 또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낮에 먹으면 식곤증이 오서 잠이 오는데 밤에 먹으면 생체가 활성화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예, 그 밤에도 야식을 먹으면 졸립죠.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 트리토판도 들어있고 위장관 움직여서 멜라토닌 나오니까. 뇌에 피가 적어지니까. 부족해져요. 예. 그러니까 졸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생체 시계가 낮에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먹었으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예. 밤에는 생체 시계가 꺼져야 되는데 얘를 켜놓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앞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예, 앞에 말씀드렸던 핸드폰 보고 그다음에 게임하고 걱정 많고 생체 시계 켜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해야겠구나. 네. 자기 전에 그 운동하지 말라는 거는요. 네,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자기 전에 네 맞습니다. 자기 전에 보통 운동하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은 참 잘 오는데. 피곤해서 네 피곤해서 맞습니다. 그 뭐 젊은 친구들은 낮에 한여름에 가서 운동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론, 일찍 리듬과 피곤도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문제인데 운동을 자기 전에 그렇게 땀 흘리는 운동,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은 괜찮아요. 산책하고 산보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은 체온을 높이지 않잖아요. 예. 근데 식은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피로도만 높이고 생체 시계를 켜지게 합니다. 그 땀 많이 나는데. 예, 그런데 젊을수록 예. 생체 리듬보다 피로도에서 더 잘 잡니다.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잠을 그렇게 해서 자야 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밤에 하지 마라. 밤에 자기 전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야, 참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약을 대로. 먹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약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굉장히 안전해요. 네.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그전에는 해외에서 뭐 미국 가서 좀 사오시고 네. 네. 한국에서는 이게 그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네. 구하기가 불법이었어요. 예. 근데 올해 3월부터는 이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물에서 추출한 멜라토닌 성분은 괜찮다. 식품으로 인정했어요. 어.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그냥 식품으로 인정했습니다. 예. 주로 어디냐면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식품들이. 그게 견과류, 호두, 아몬드 뭐 이런 피스타치오 이런 데죠. 그래요? 여기서 추출하는 방법. 또 하나는 타트 체리라고 있어요. 네. 체리는 맛있잖아요. 근데 예. 이 타트 체리는 좀 씁쓸합니다. 여기에 멜라토닌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가다가 거기서 추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식품에서 추출한 거나 유산균에서 배양한 거는 식품으로 분류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거를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똑같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사오고 막 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그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식물에서 분류하니까 이게
그 관리 당국에서 용량이라는 거에 그렇게까지 규제를 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2mm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예. 과연 2mm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그런 약이 아니라 건기식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파는 게 있더라고요.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미국에서 가져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은 약효가 너무 짧아요. 예. 먹으면 30분 정도 되면 뇌로 확 올라갔다가 네. 1시간 되면 피크를 찍고 뚝뚝 떨어져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2시간이면 없어집니다. 초기 30분에 못 자면 끝이구나. 예,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자고 깨는 시간을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같은 같은 시간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속방형이라고 그래. 빨리 분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먹냐면 식물성. 예. 내가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거를 일주에서 2주를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병원에 가면 처방되는 멜라토닌이 있어요. 서방형이라고. 예, 하는. 서방형입니다. 얘는 7시간이 가요. 걔는 얘는 먹으면 천천히 녹도록 만들어서 처음 먹으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면 쭉 올라갔다가 네. 7시간 유지되면서 떨어지는 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공정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약으로 분류합니다. 예. 그거는 처방 있어야 예. 된다. 그런데 이 약은 천천히 분해가 되니까 아까 식물성은 30분에서 1시간 전, 예. 얘는 서방형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먹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주기를 다시 맞추는 데 쓰는 네. 용이겠네요. 완전히. 그 주기를 맞춰줘야지 잠자는 것도 쉽게 잠드는 겁니다. 그런데 멜라토닌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불안, 걱정,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멜라토닌 아무 효과 없습니다. 멜라토닌은 진정작용이 없거든요. 그냥 종만 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잘 시간이다. 종만 치는 예. 거다.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많은 상태에서 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있으면 우리가 생체 시계는 켜졌잖아요. 예. 얘가 자꾸 끌려오래도 효과가 약하니까 잘 안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불안해도 드셔도 되는데 드시고 나서 몸과 마음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치침두틴을 약 드시고 조명 어둡게 하고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멜라토닌 먹냐면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무슨 새벽에 일어나는 약속이 있어요. 네. 근데 평소에 2시에 자. 네. 그럼 뭐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잠이 안 와.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밤에 멜라토닌 먹고 자거든요. 12시에. 네. 먹으면 하여튼 예. 약간 졸린 느낌이 와요. 뭐 멜라토닌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 우리 안 기자님은 아마 멜라토닌 민감하신 분인가 본데 문제는 그렇게 하루 정도를 드실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매일 그렇게 드시면 갑자기 잠자는 시간이 새벽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걸 자꾸 네. 먹으면 그 시간에 먹게 되면 예, 그래서 교대 근무자들한테 멜라토닌을 저희가 복용을 권하는 이유가 갑자기 근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휴무가 하루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바뀐 시간대를 맞춰서 고정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체 리듬이 확 바뀌어요. 멜라토닌 부작용도 있어요? 꽤 있죠. 근데 우울증이 뭐 온다는 얘기가 예, 있던데. 멜라토닌의 부작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부작용 없거나 경미하고 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제일 흔한 부작용은 졸리거나 어지러운 겁니다. 아니 졸리려고 먹는데 졸리려고 졸리고 먹어요. 그게 근데 무슨- 다음 날 돼도 졸린다는 예, 거예요? 아침까지요. 행오버라고 하죠. 아침까지 졸리는 잠이 증이. 푹 드는구나 아주. 이게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예. 간의 대사 능력이 좀 문제 있는 사람 있죠. 예. 술을 먹어도 한 잔 먹으면 빨개지고 취한 네. 사람처럼 이거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한두 사람들이 시간 안에 특히 다 그래요. 없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네. 오래 가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약을 같이 먹으면 이 상호작용 있는 약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약들은 약의 효과를 더 늦게까지 진행하게 만들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지러움도 아침에 이제 약효가 남아서 그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위장 장애가 생겨요. 위장이 안 좋아요? 예, 속쓰림과 속의 미식거림을 잘 만들어요. 아, 멜라토닌이 예. 그거는 좀 그렇겠구나. 예, 그게 그래서 일부에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우울증. 예, 맞아요. 예. 멜라토닌은 먹으면 꿈꾸는 잠이 늘어나요. 우리가 꿈꾸는 잠. 렘 수면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잠들면 얕은 잠, 깊은 잠, 비렘 수면, 예. 꿈잠 돌아가고 이 한 사이클이 90분이거든요. 예. 꿈잠은 되게 얕은 잠이에요. 예. 그리고 90분 단위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꿈꾸는 잠 양이 전체 수면의 20% 정도 나오지만 늘어나요. 꿈을 많이 꿔요. 예. 그래서 악몽도 많이 꿔요. 근데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그럽니다. 예. 멜라토닌 드시고 악몽 느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인데요. 멜라토닌을 드신 분들이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 높은데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고요. 예. 우울증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보고되고 그건 왜 있습니다. 그래요?
우울증하고 왜 멜라토닌하고 멜라토닌은 관련이 있습니까? 밤에 나오는 호르몬이고 우리 몸을 좀 억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게 되거나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이 좀 침체가 돼요. 무기력해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하고 의욕 없고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정 보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가 많지는 봐요. 않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가능하면 의학적으로는 1mm면 충분히 효과가 내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10mm까지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멜라토닌을 더 많이 먹는 걸 원하세요. 예. 그러면 안 되십니다. 대개 1mm에서 2mm 정도를 먼저 드셔보시고 부작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없다면 효과에 따라서 한 5mm까지 써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은 특히 노인들한테 많아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간의 대사 능력도 아하. 떨어지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한 번 잠이 조금 안 와서 한두 번 먹어볼래 하는 네. 거는 그 식물에서 추출했다는 좀 네. 빨리 없어진다는 그런 걸 먹는 게 좀 부담이 없겠네요. 아니면 미국에서 사온 거. 그것도 미국- 빨리 없어진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한 것도 빨리 없어지고. 예, 뭐 1mm에서 2mm 정도를 드시는 거는 괜찮고 또 꼭 같은 시간에 복용하시고 그 정도 하십시오. 괜찮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나오는 시간이 달라서 그 시간을 변동해서 먹는 건 좋지만 예. 나이 드시면 적어지기 때문에 드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또 멜라토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 잠 말고도요. 일단은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 산화 물질이 있으면 노화가 되잖아요. 예. 오. 산화 물질을 제거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회춘이네. 염증 제거 효과가 있어요. 오 대박. 좋다. 노화도 예방합니다. 대박. 면역력도 좋아져요. 매일 드시는구나 교수님. 뼈도 튼튼해집니다. 먹어야 되겠네 자, 그거. 이런 거가 예. 동물 실험에서 조금씩은 연구가 되었어요. 멜라토닌 먹으면 예, 아직 그런데 사람에서는 입증되진 근데 않았어요. 잠을 잘 자면 다 좋아지고. 그렇겠지.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준우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멜라토닌도 우리 잠이 잘 자면 이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선순환이겠지. 예,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데 멜라토닌을 그래서 잘 자는 게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디 가서도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만 예. 잠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물론 경제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예. 내 건강을 위해서 건기식을 드시는 것보다 좋은 잠을 습관을 만드는 게 그럼. 정말 건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멜라토닌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주의해야 되겠다. 그건 그건 어떤 건데? 첫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그럼 예를 어때요? 들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예. 다발성 경화증이나 그다음에 뭐 루푸스병 이런 자가 면역은 요즘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잘 공부했잖아요. 예.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항체가 생겼는데 얘는 자꾸 봤더니 이 바이러스가 내 몸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그 장기를 공격하는 병이잖아요.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예. 근데 얘가 면역력을 높여요. 아하. 항체를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먹으면 안 멜라토닌을 되겠다. 예.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되고 아주 저용량을 드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내 면역 질환이 악화되는지를 추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요즘에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멜라토닌이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파린이나 뭐 이런 요즘에 나온 노악이라고 하는 항응고제를 고용량 드시는 분들은 예. 출혈의 위험성이 좀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정 드신 다음에 1, 2mm로 제한해서 드시고 출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네. 고혈압과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못 드실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예. 멜라토닌이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고 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갑자기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저혈압이 그 올 수가 약이랑 있고. 같이 먹으면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럼 웬만한 사람은 그냥 멜라토닌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예. 고혈압 있으면 멜라토닌 그냥 멜라토닌 먹으면 뭐- 잠도 잘 와, 뭐 피부도 좋아져, 뭐. 그 혹시 같은데요? 내성이 있습니까? 즉 처음에는 요명 듣다가 점점 더 많이 써야 듣거나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멜라토닌이 내성은 별로 없습니다. 간에서 처리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간에서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예. 약효가 빨리 없어진 걸 내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멜라토닌은 내성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있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된 거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입증된 건 없고요. 비타민처럼 그냥 보조해 주는 거군요. 멜라토닌을 그냥 외부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신다고 해도 내 몸에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호르몬은 많이 먹으면 안 만들어지는 걸 걱정하잖아요. 훌륭하네. 아 그럼 뭐 별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주의해야 될 사람들 외에는 네. 혈압도 낮아지고 뭐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요게 또 드문 부작용은 저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낮아져요. 체온이 떨어지면 나빠요? 체온이 떨어져야지 우리는 좋은 잠을 자요. 아까 체온이 높은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 때문에 드렸냐면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 열감이 생겨요. 예. 식은땀 흘리는 거. 네. 이 체온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여성이 갱년기 되는 게 꼭 먹어야 돼.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안 되는 건데 얘네들이 좋은 잠을 만들고 네. 체온을 안정시키는데 열감이 나와요. 그러면 멜라토닌을 드시면 체온이 약간 떨어진 데 도움이 되는데 예. 문제는 체중이 적은 사람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체온이 예. 낮은 사람이죠. 음. 또 암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체온이 낮아지면 암이 좀 활성화돼요.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제한이 필요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그래서 없는 것 미국은 같아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너무 이게 제가 이런 말씀 항상 조심스러운 게 예, 과하게 안 할게요, 교수님. 이게 이것만 먹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거가 조금 보조고 좋은 잠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이렇게 안 먹고 운동하지 말고 몇 시에든 불 진짜 끄고 웃긴다. 자라 이때 잠자는 시간 우리 정해 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멜라토닌 같이 먹으면서 네. 그 연습하는 시간 게 나아요? 아니면 야 그래도 약 없이 하는 게 좋아? 제 생각에는 먼저 자기 노력해 보시고요. 예. 학생이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 붙여준다고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스스로 의지가 해보고. 있어야지. 해보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때 과외 선생이 들어가서 도와줘야 성적이 오르죠. 과외 선생님이 쓰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 일단 먼저 해봐라. 예, 의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너무 강조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알아서 잘 듣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멜라토닌이 만병통치처럼 전달될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이 하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답니다. 이름이 꿀잠 튜브? 예, 그 제 이름을 따서 슬립 닥터 신원철 꿀잠 투브입니다. 네, 꿀잠 튜브. 꿀잠 튜브 아직 꿀잠 튜브. 오. 구독자가 한 10만 명? 이제 곧 될 것 같습니다. 10만 명 95,500명 정도 됐습니다. 이야. 아, 여기 오늘 많이- 배운 거를 여기 다 있어? 다 있네 다. 아, 여기 다 있다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꿀잠 튜브 찾아가셔서 우리 신원철 교수님 영상들 보면 잠에 대해서 훨씬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네. 많이 수면제를 들어가서 쓰는 구독도 좀 쓰는 분들은 멜라토닌으로 잘 안 들으니까 쓰시는 건가 봐요. 예, 수면제는 사실은 우리 뇌를 좀 억누르는 약 그리고 뇌가 깨어있게 하는 거를 누르는 약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멜라토닌이 낫죠. 근데 멜라토닌이 수면제처럼 강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 약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도와주는 정도지 수면제 효과가 없는 사람이 멜라토닌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보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수면제는 전체적으로 신경 꺼주는 거 그냥 네. 아예 강제로 셧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주기 리듬이 있듯이 잠잘 때도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깊은 잠일 때 몸이 회복되고 꿈꾸는 잠일 때 감정이 조절돼요. 그리고 기억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가면서 몸의 회복, 뇌의 회복, 몸의 회복, 뇌 회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회복되는 건데 예. 수면제를 먹으면 깊은 잠도 없어지고요. 꿈꾸는 잠도 없어져요. 네. 깨지만 하는 얕은 잠만 잡니다. 아 수면제는 수면제는요? 어머나. 깊은 잠을 못 자고요. 못 자요. 아. 아직까지 어떤 수면제도 깊은 잠을 늘리는 약이 없습니다. 아, 그래 하도 못 자니까 얕은 잠이라도 자라고 예, 하는 거예요. 깨지 않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깨는 일주기 수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4번에서 6번 90분 간격으로 반복돼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곡이 돼요. 그냥 얕은 잠만 계속 자요. 그래서 처음에 수면제를 수면제 처음 좋은 게 먹은 아니네. 사람들은 너무나 고맙대요. 이거 먹고 너무 잘 잤다고. 잘 잔 게 한 달, 아니구나. 2달, 석 달 지나면 근데 깨지는 않는데 개운치가 피곤해. 않아요. 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약이 올라가요. 아. 그러면 그걸 좀 더 강도를 살짝 더 내려주고. 역시 멜라토닌이다. 그럼 교수님 자다가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잠의 단계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 네. 얕은 잠을 했다가 깊은 잠. 깊은 잠을 갔다가
다시 다시 또 굶는 조금 얕은 잠 올라왔다 다시 이거 반복한다면서 네. 사이클을. 네. 근데 이렇게 자다가 사이클 올라왔을 때 네. 갑자기 눈이 팍 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들었어. 얕은 잠과 깊은 잠, 꿈잠이 한 사이클 90분이고요. 예. 얕은 잠도 얕은 잠이지만 꿈잠도 얕은 잠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90분 간격으로 얕은 잠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긴장도가 높아요. 또 핸드폰을 많이 봤어요. 낮잠을 잤으면 우리가 이런 거 없을 때는 얕은 살짝 지나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예. 내가 각성도가 높으니까 이 커브가 약간 올라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위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수면대로 올라오니까 그때 살짝 깨요. 깨버리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제 유튜브에도 맨날 질문 나오는 게 1시간 반, 2시간마다 깬다고 그래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일 때는 안 깨요. 스마트폰 보고 네. 평소에 각성이 남아 있는 거군요. 생체 시계가 켜진 상태에서 자니까 피곤하면 깊은 잠까지는 들어가요. 피곤하니까. 그거 안 해봤어요? 진짜 억울해. 자다가 갑자기 눈을 팍 떠요 정말. 왜? 이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자야 되는데 눈이 팍 떠버려. 그냥 완전 황당해. 예. 걱정 많아요 요즘. 왜 그래? 언더스탠딩 잘 되잖아. 아, 힘듭니다 요즘. 그래서 그게 그 보통 사람 1시간 반마다 깬다 그러고요. 예. 피곤한 사람은 3시간 후에 깬다 그래요. 세상에. 그러면 특히 노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요. 아 중간중간에 잘 깨시는 야. 거. 피곤하니까 열심히 운동하면서 1시간 반은 자요. 네. 그 다음에 깨서 못 자고 못 자는 것도 불안하니까 핸드폰 보고 걱정 예. 많으니까 또 못 자고 그 다음부터는 자다 깨다 하는 선잠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세요. 그럼 되게 피곤하시다. 되게 피곤하죠. 피곤하시면 낮에 또 주무시고. 낮에 안 자려고 기를 쓰지만 너무나 힘들죠. 아 그럼 또 낮에 잤기 때문에 밤에 또 잠 못 네. 자고. 그러니 몸은 상합니다. 낮에 피곤한데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운동하고 이러니까 근육의 노화도 빨리 오고요. 근 감소도 빨리 오고. 이 악순환입니다. 어떻게든 잠은 잘 수 있으면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야 되는구나. 자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자야 또 잠이 오는 거야. 멜라토닌 먹든 자는 뭐라든 하루에 자야지. 8시간을 정해놓고 세상까지 좀 단절하게 사시면 됩니다. 시간 정해놓고 1시간 전부터 핸드폰 안 보면 되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핸드폰 보지 말자. 언더스탠딩은 이제 앞으로 귀로만 듣는 네. 거예요. 꿈을 꾸는 건 어. 감정을 잘 또 정리해주는. 네. 그래서 꿈꾸는 잠을 없애는 연구도 해봤어요. 대학생들한테 꿈꿀 때 계속 깨웠어요. 예. 애들이 짜증이 늘고 화가 나고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강동 경희대병원 경희대병원의 신경과 신원철 신원철 교수님. 교수님. 오늘 말씀 야. 주신 내용을 실천하면 이 병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뭐 병원 환자가 없애는 게 의사가 할 일이고 병원이 할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오늘 진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은 꿀잠 튜브. 꿀잠 튜브, 거기 슬립 하셔서. 닥터 신원철 네, 꿀잠 튜브를 보시면 교수님 또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또 더 모셔가지고 심화학습도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